안현모의 핫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핫한 뉴스를 들여다보고 관련된 팝송 이야기도 나누고 영어 공부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핫뉴스 팝영어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어 실력이 서서히 나도 모르게 향상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핫뉴스 알아볼까요? 핫뉴스! 뉴욕의 최첨단 호화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독특한 벌집 모양 구조물이 단연 눈길을 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500여 개의 계단과 발코니가 얽히고 설켜 마치 벌집을 연상시키는 이 복합단지는 베슬이라는 이름의 나선형 계단 구조물로 미국 뉴욕에 들어설 첨단 도시형 복합공간 허드슨 야드의 대표 시설 중 하나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달러, 우리 돈 약 28조 4천억 원으로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16개 타워형 건물에 초고가 주택과 사무실, 호텔, 공연장, 명품 쇼핑몰 등을 갖췄습니다. 높이는 390m로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도 올해 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래된 대형 철도역과 잡초만 무성했던 버려진 서쪽 땅이 뉴욕의 새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셈입니다. CNN뿐 아니라 워너미디어와 로레알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체 발전 시스템과 자연재해 대비 시설 등을 갖춘 만큼 시세도 다른 뉴욕 건물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의 경우 한 달 임대료가 약 570만 원, 복층 펜트하우스는 약 364억 원에 매매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쇼핑몰 등 일부 시설을 이미 개장한 허드슨 야드는 이제 절반 정도 완공된 상태며 오는 2025년 최종 완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는 생김새가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VESSEL, vessel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벌써 공개된 일부 실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완성 후를 예상해서 만든 이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디자인이긴 해서 완공되면 과연 어떨지 저도 꼭 한번 실제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해보면 지금은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 된 에펠탑도 처음에는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뼈대밖에 없는 엄청난 흉물이라는 둥 온갖 비난을 다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송은요. 영화 Midnight in Paris OST에서 코널 폭스가 부른 Let's Do It, Let's Fall in Love로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 영화 Midnight in Paris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코널 폭스의 Let's Do It 들려드렸습니다. Midnight in Paris, 이 영화는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인데요. 프랑스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에게는 파리 여행을 계획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구석구석 파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나오는 음악도 어쩜 이렇게 잘 골랐을까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그야말로 눈과 귀를 행복하게 만드는 작품이죠. 그리고 파리의 이곳저곳을 보여주는 인트로 장면에서 에펠탑도 여러 번 나옵니다. 파리 곳곳에서 고개를 삐죽 내밀고 있는 에펠탑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지금의 에펠탑을 떠올려보면 예전에는 왜 그렇게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 디자인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뜬금없는 우주선이 내려앉은 것 같다.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등등. 그런데 지금은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키워드송 Let's Do It은 1920년대에 콜 포터가 만든 곡입니다. 우디 알렌 재즈 밴드의 피아니스트 겸 베이시스트 멤버인 코널 폭스가 영화를 위해 이 노래를 불렀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 노래의 가사를 함께 살펴볼까요?
팝 영어. 노래 제목이 Let's do it, 합시다 인 것처럼 가사도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에 빠집시다. 온 세상 만물이 사랑에 빠지니까 우리도 그럽시다 하는 노래인데요. 콩도 물고기도 벼룩도 사랑에 빠진다고 표현했을 만큼 코믹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건 생명체라면 거부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걸 다양한 예를 들며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표현 먼저 들어보시죠. Some Argentines without means do it. Some Argentines without means do it. 아르헨틴이라고 하면 아르헨티나 사람인데요. Some Argentines라고 했으니까 몇몇 아르헨티나인들도 do it. 그것을 합니다. 국적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것을 한다는 건 사랑을 한다는 건데요.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삽입돼 있냐면요. without means라고 했어요. means. means라고 하면 수단, 방법인데요. without, 수단, 방법이 없는 이라고 했으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이, 꼼짝없이 사랑에 빠져버린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Some Argentines without means do it. 다시 한번 Some Argentines without means do it. 들리셨죠? 아르헨티나인은 Argentine 해도 되고 Argentine 해도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means는요. S로 끝나니까 복수로 오해하기 쉽지만 mean에 S가 붙은 복수가 아니고요. means 자체가 한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도, 방법을 뜻하는 명사로 셀 수 있는 명사라서요. A means of communication 하면 커뮤니케이션 수단, a means of identification 하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이런 식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어휘입니다. 노래에서처럼 without means 혹은 without any means 하면 아무런 방법도 없이, 손쓸 여지 없이, 속수무책으로 라는 뜻이 되겠고요. 노래 중에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사랑은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함께 들어볼까요? Cold Cape Cod clams against their wish do it. Even lazy jellyfish do it. 다시 한번 Cold Cape Cod clams against their wish do it. Even lazy jellyfish do it. 우선 케이프 카드는요.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코드곶이라는 지명입니다. 반도 모양으로 주변에 작은 섬들도 모여 있는데요. 뉴욕하고도 가까워서 뉴욕이나 보스턴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근교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가운 코드곶의 클램, 즉 조개들도 do it, 그것을 한대요. 사랑에 빠진대요. 그 사이에 또 뭐가 덧붙었냐면요. against their wish라고 추가됐어요. against에서 어가 발음이 살짝 안 들리면서 against their wish라고 들렸을 텐데요. 그들의 소망, wish에 반해서라는 뜻이에요.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아도 그런 소망과는 상관없이 저항을 아무리 해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even, 심지어 lazy, 게으른 jellyfish, 해파리도 do it, 사랑을 합니다 였고요. 항상 힘없이 흐느적거리는 게을러 빠진 해파리도 사랑에 빠진다니 정말 재미있는 가사죠. 이 부분 다시 들어볼게요. Cold Cape Cod clams against their wish do it. Even lazy jellyfish do it. 들리셨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바람과 무관하게, 내가 저항해도 하는 수 없이 라는 뜻의 부사구가 against one's wish라는 거 기억하세요. 안현모의 한뉴스 팝영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한뉴스 팝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코널 폭스의 Let's Do It.